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차 시로 우주의 시작과 원소의 생성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재 13쪽에서 15쪽 할 거고요. 그러면 오늘의 배울 내용인 목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은 빅뱅 우주론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우주론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와 그런 물질들과 빅뱅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시기별로 한번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먼저 교재 13쪽 한번 펴볼까요? 13쪽에 보면 사진 6장이랑 영화 필름 같은 필름에 번호가 1, 2, 3, 4, 5, 6 적혀있다. 그지? 요 영상을 한번 보면서 필름에 1, 2, 3, 4, 5, 6에 위에 있는 사진에 글씨를 한번 맞춰서 적어보도록 합시다.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이제 이런 의문은 하나씩 실마리를 찾습니다. 한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우주의 폭발을 시작으로 현재 우주의 모습까지 변해왔다는 것이 빅뱅 우주론입니다. 아인슈타인 우주 방정식이 기초가 됐고 프리드만은 우주 모델을 보여줬으며 허블은 팽창하는 우주를 관측했고 마침내 가모브는 빅뱅 우주론을 내놓았습니다. 빅뱅 우주론은 이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인슈타인도 우주가 고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빅뱅을 지지합니다. 우리는 빅뱅, 그 최초의 순간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빅뱅의 물질과 에너지는 매우 밀도가 높고 뜨겁고 격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호작용 또한 매우 자유롭게 발생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주가 팽창하면서 식어감에 따라 우주 안 에너지와 모든 물질들이 식어가기 시작했고 그 후 우주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그 전엔 수포와 같은 상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뜨거운 상태였죠. 그러나 모든 것이 충분히 식으면서 우주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처음 그 폭발은 아름다운 불꽃놀이 이상일 것입니다. 과연 빅뱅으로 우주는 만들어졌을까요? 우주 대폭발, 우주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빅뱅,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이론이다. 사실 빅뱅을 반대한 호일이 붙인 이름입니다. 이건 완전히 헛소리라고 빅뱅이라고 하면 어울리겠구만. 빅뱅이란 이름은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잘 봤다. 그죠? 여러분 다 채워 넣어 봤나요? 그럼 1번부터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면 좋을까? 위에 그림 중에 첫 번째는 전자의 생성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수소 원자의 탄생이겠지. 두 번째는 수소 원자의 탄생 적으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원자가 생성됐으니까 별이 탄생했죠. 그래서 최초의 별 탄생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별 다음엔 태양이겠죠. 태양의 탄생이 네 번째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지구가 탄생했죠. 그럼 지구의 탄생이 다섯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지구가 탄생했으니까 바다가 형성되었다 해서 첫 번째는 정자의 생성, 두 번째 수소 원자의 탄생, 세 번째는 최초의 별 탄생, 네 번째는 태양의 탄생, 다섯 번째는 지구의 탄생, 여섯 번째는 바다의 형성으로 순서대로 나열해서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 건데요. 쌤이 그림을 앞에 준비했습니다. 화살표가 시간의 흐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앞에 그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크기랑 형태가 어때요? 크기랑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 그지? 그래서 영원히 형태가 불변한다. 우주는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라는 우주론을 우리는 정적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요 그림은 어떤가요? 화살표가 똑같이 시간이 지났다는 걸 가정했을 때 크기가 좀 더 커졌다. 그지? 과거의 우주가 현재 우주보다 작았어. 그 말인즉슨 현재 우주의 공간이 팽창하였다라는 우주론을 우리는 동적 우주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동적 우주론은 두 가지로 또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 그림 좀 봅니다. 이 팽창된 우주에 물질이 좀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졌다. 그죠? 요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 우주론을 우리는 정상 우주론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이상 되니까 우주 전체 질량은 어떻게 될까? 물질이 만들어졌어. 그러면 질량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 질량은 증가했는데 부피도 커졌네. 그러면 우주 평균 밀도와 온도는 어떻게 될까? 일정하게 되겠죠. 네, 반대로 공간은 팽창하였는데 아무 물질이 없어. 그걸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우주론이죠. 이건 폭발이 일어남에 따라서 새로운 물질이 생성되지 않은 우주론을 우리는 빅뱅 우주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폭발이 일어났으니까 우주 전체 질량은 그럼 어떨까? 물질이 생성되지 않았으니까 질량은 일정할 겁니다. 질량은 일정한데 평균 밀도와 온도는 감소하겠죠. 그 우주론을 주장한 대표적인 과학자는 참고해서 보면 됩니다. 먼저 정적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는 우리 많이 들어봤어요.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뉴턴이 여기 과학자에 속하게 되고요. 동적 우주론에서도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는 프레드 호일,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는 조지 가모프나 프리드만이 있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재 하나 넘겨서 14쪽 빅뱅과 원자의 형성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 전에 요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라고 그림이 나와 있다. 그지?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서 쌤이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 요 부분은 뒤에 가서 천천히 설명을 할 테니까 요 표를 한번 공책이라든지 포스트잇에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정리 다 했나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빅뱅과 일어남에 따라서 입자가 어떻게 생성되었는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시간도 공간도 없는 우주에 뱅 하고 폭발음이 울리면서 급격히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약 138억 년 전으로 넘어갑니다. 138억 년 전에 빅뱅 하고 우주가 시작이 돼. 이 우주가 시작이 됐을 때 폭발음이 일어나면 그 빛은 어떨까? 굉장히 클까 작을까? 빛이 크겠죠. 그 빛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에너지도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 많은 빛이 요 한 점에 다 모이게 됩니다. 한 점에 모이게 되면서 요 한 점에는 매우 고밀도인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빅뱅 딱 시작하고 폭발음이 끝나는 즉시 우주가 시작이 되면서 온도는 급격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우리는 쌍생설이라는 쌍생설과 함께
최초의 기본 입자들이 생성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많은 입자들이 있겠지만 알아야 할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쿼크랑 전자라는 것인데요. 쿼크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두 종류가 있게 되고요. 전자는 많이 들어봤다, 그지? E 해서 전하량 T는 -1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초가 지납니다. 몇 초가 지나게 되면 우주의 온도는 점점점 낮아져서 앞에 봤던 기본 입자였던 쿼크들을 3개가 결합해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 개수비는 7대 1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양성자랑 중성자를 한 번 더 살펴볼까요? 자세하게.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업 쿼크, 다운 쿼크. 그래서 업 쿼크 2개, 다운 쿼크 1개. 1개 해서 3개 해서 양성자가 만들어지고요. 중성자 같은 경우에는 다운 쿼크가 2개, 업 쿼크가 1개 해서 3개가 결합해서 중성자 N이 형성되어지게 되는데, 우리 쿼크가 전자, 기본 입자들은 정기적인 성질을 가지게 됩니다. 이럴 때 정기적인 성질을 띠는 것을 우리는 전하를 가진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전하를 다지는 이 정도를 우리는 전하량 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우리 전자는 전하량이 얼마인 줄 압니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 전자는 전하량이 얼마일까요? 전자 같은 경우는 전하량이 -1이다. 그지? 이 -1을 기준으로 할 때 업 쿼크 같은 경우에는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고요. 다운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계산을 한번 해볼까? 양성자 전하량은 얼마가 나오는지. 업 쿼크가 전하량이 3분의 2였어.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2개니까 똑같이 3분의 2 하면 되겠죠? 다음 쿼크가 하나 있습니다. 1 하면 플러스 1이 나오죠. 그래서 양성자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 양성을 띄어서 양성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중성자도 한번 해볼까요? 중성자는 다운 쿼크가 2개입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업 쿼크 하나죠? 플러스 3분의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합은 0이죠. 전하를 띠지 않는다. 정기적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 라서 중성자는 N으로 표기를 하고요. 전하량은 0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몇 초가 지났어? 이제 3분 후가 됩니다. 3분 후가 되면 우주 온도가 더 내려가서 10억 K 이하로 낮아지게 되고요. 양성자와 중성자, 이미 몇 초 전에 만들어졌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몰려서 이제 원자 핵을 만들게 되는데요. 수소 원자 핵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 하나를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고요. 써줄까? 양성자 1개를 우리는 수소 원자 핵이라고 하고요. 양성자 2개랑 중성자 2개가 모이게 되면 우리는 그걸 헬륨 원자 핵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요걸로 우리는 헬륨 원자 핵과 수소 원자 핵의 질량비를 구할 수 있는데, 우리 중성자 같은 경우, 헬륨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 2개랑 헬륨 원자 2개를 했어. 근데 방금 배웠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는 몇 대 몇의 개수비로 만들어진다고 했죠? 7대 1이었죠. 그러면 쌤이 한번 그려볼게요. 7대 1이니까 양성자가 7개. 7개. 그 다음에 중성자는 1개, 7대 1이니까 이렇게 그렸어. 근데 헬륨은 2개가 중성자가 필요하죠. 그럼 한 번 더 그립니다.
7, 중성자 1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보면 이렇게 나눠봅시다. 이렇게 보면 이게 플러스 양성자 1개만 있는 게 수소고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 하면 우리는 그걸 헬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몇 대 몇일까? 개수비는 세려볼까? 수소가 양성자 하나가 수소라고 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2줄이니까 12개죠. 12대. 헬륨은 양성자 2개, 중성자 하나니까 1. 그래서 수소와 헬륨의 개수비는 12대 1입니다. 그러면 질량비는 어떻게 될까? 수소는 12개죠. 그런데 헬륨의 질량은 하나, 둘, 셋, 4개죠. 그래서 12대 4가 되겠지. 12대 4를 한번 약분해보자. 그러면 4로 나눌 수 있으니까 약 3대 1이 나와서 여기 두 번째 보이는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의 질량비는 약 3대 1이었다라는 게 입증이 되고요. 요 증거 하나가 우리 빅뱅 우주론의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3분을 지나서 이제 약 38만 년 후가 됩니다. 약 38만 년 후가 되면 온도가 더 낮아지죠. 3000K로 낮아지면서 원자핵끼리 결합을 하게 되는데 전자랑 원자핵이 결합을 하게 되면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원자핵이 전자를 잡고 있기 때문에 수소 원자 모형을 살펴보면 이렇게 원자핵이 하나가 있으면 전자가 그 주위를 원형으로 돌게 되고요. 헬륨 원자 모형도 보면 똑같이 이렇게 헬륨 원자핵을 중심에 두고 전자 2개가 원형으로 돌게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 전자의 개수는 원자 모형 같은 경우에는 중성을 이루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 1이면 전자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중성을 이룰 수 있게 되고요. 여기도 플러스 양성자가 2개죠. 양성자가 2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해서 2개 존재해서 중성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렇게 전자를 원자핵이 잡고 있다 보니까 요 38만 년 후에는 맑은 우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 맑은 우주로 인해서 전자를 잡고 있어서 빛이 직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빛이 직진을 하게 되면서 표면으로 빛이 방출되다 보니까 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우리는 우주 배경 복사라고 부르고요. 이 우주 배경 복사도 우리 빅뱅 우주론의 증거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런 후 수억 년이 지난 후에는 이제 별과 은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약 38만 년 후에 오늘날엔 2.7켈빈의 우주 배경 복사에너지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과 같은 배경 에너지가 관찰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는 의미로 동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매우 뜨겁고 밀도가 높은 한 점에서 빅뱅, 즉 대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탄생하였습니다. 우주가 급격히 팽창하는 과정에서 온도가 낮아졌고 최초로 쿼크와 전자 같은 작은 입자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온도는 더욱 낮아졌고 쿼크들은 서로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를 형성하였습니다. 양성자는 그 자체로 수소 원자핵이 되었고 양성자와 중성자가 충돌하여 헬륨 원자핵이 되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까지 낮아지면서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하여 원자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처럼 우주는 빅뱅 이후 계속 팽창하며 온도가 낮아졌고, 그 과정에서 물질을 구성하는 여러 입자들이 차례로 만들어졌습니다. 잘 봤나요?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쌤이 수업을 좀 일찍 끝나는 편이 있는데 남은 시간은 온라인이니까 몰래 한숨 자고 다음 시간에 꼭 줌으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모두 안녕.